안녕하세요. 조원장의 펜로스 상담실, 펜로스 상담센터 안녕의 원장 조지훈입니다. 오늘은 펜로스 증후군과 PTSD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펜로스 증후군을 겪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로는 노화나 질병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급성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학대 같은 것들이 일어남으로써 아이가 굉장히 큰 고통 속에, 끔찍한 고통 속에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PTSD와 같은 증상들을 보이게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펜로스 증후군에서의 그런 증상들이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펜로스 증후군과는 좀 다른 그런 증상들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TSD는 이제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굉장히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한 뒤에 겪게 되는 정신질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트라우마틱한 이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근데 예전에는 개인이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해야지만 이 증상들을 겪게 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나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PTSD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이 반려동물이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그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PTSD 증상들을 보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PTSD는 크게는 4가지의 주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경험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재경험 증상은 악몽과 같은 그런 꿈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혹은 이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사건이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장면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생각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쑥불쑥 올라오고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겪게 되는 것, 이것 역시 이제 재경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피 증상인데요. 장소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그런 회피 증상들을 말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그런 장소나 상황,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개물림 사고 같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자신의 반려견이 그런 산책길에 개물림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은 그런 경우에 그 산책길이 굉장히 나한테는 피하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삥 둘러서 간다든지 혹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면은 굉장한 고통들을 참으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 이것 역시 이제 회피 증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학대로 인해서 떠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나이대의 특정 성별의 범죄자에게 내 반려견이 이제 학대를 당해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 특정 나이대, 특정 성별, 비슷한 인상차기의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는 장소를 피하고 싶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이제 회피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겪을 수 있는 증상은 과각성 증상입니다. 흔히 깊이 수면에 들지 못하는 증상들이 흔하게 이제 나타나고요. 또 항상 긴장되어 있는 느낌들, 항상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초조감이 느껴진다든지, 항상 예민해져 있는 상태, 혹은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과각성 증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인지적 변화 같은 것들도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이 잘 나지 않는다든지, 혹은 굉장한 자책감이나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는 거, 내 잘못이었다. 사고나 예를 들어서 학대 같은 것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피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나는 이런 상황들을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지적인 변화들이 이런 PTSD의
네 번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PTSD가 사건을 겪은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뭐 예를 들어서 학대나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이 겪어야지 일어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이런 사건을 겪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PTSD에 걸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반려견이나 반려묘, 모든 그런 반려동물들이 이런 학대를 경험하거나 혹은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반려인도 PTSD에 걸릴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친밀한 대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친밀한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게 됐을 때 PTSD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증상들이 한 달 이내로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증상들, 이런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증상들이 한 달 이내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급성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런 재경험이나 회피 증상들, 과각성 증상들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가 한 달쯤 될 무렵부터 이제 호전돼서 대부분의 진단 기준들이 만족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거를 이제 PTSD가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호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이 이런 좀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를 보내게 되었는데 증상들이 한 달 동안 이제 해소되지가 않고 지속된다. 혹은 한 달 이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지금 시작된 지 2주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더라도 내가 이런 굉장히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은 분명히 이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다. PTSD는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항불안제 같은 그런 약물 치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저도 이제 페노스 상담실에서 이런 페노스와 관련된 PTSD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저는 EMDR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안구 운동을 통해서 이 기억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조금 통합시키고 이제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기억에서 조금 마주할 수 있는 기억을 좀 변화시켜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이 PTSD 양상의 페노스 증후군을 치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EMDR 같은 치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항불안제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페노스 증후군과 PTSD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만약에 반려동물을 이런 사고나 혹은 학대, 급성의 그런 질병 등으로 인해서 떠나보내게 되었다면, 그리고 아이가 굉장한 고통 속에 떠나는 것을 목격했거나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시는 그런 증상들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개인이 혼자의 노력으로 이제 극복하기는 힘든 페노스 증후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